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책은 2022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마인드셋, 저자는 안규호님의 구인의 공동 저자입니다. 이 책은 상위 0.1% 영업인 10명이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각 분야의 최고 영업인들의 0.1% 핵심 노하우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만 갖고 생각만 할 뿐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과 노력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결국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선택의 자유를 원한다면 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완벽한 부의 법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성공하고 싶다면 정확한 전략을 구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재테크에서 손을 떼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다. 하루는 사업하는 친한 형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다들 순수하게 자수성가로 1000억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 술을 먹다가 심심해서 한번 코인창도 보고 미국 주식창도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한 형이 규호야, 너는 참 하는 것도 많다. 안 힘들어? 라고 했고, 그러자 다른 형들도 근데 그런 거 하면 재밌어?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돈이 돼? 라며 나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봤다. 정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형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규호야, 너는 잘하는 사업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쪽에 신경을 써? 너가 제일 잘하는 걸 해. 너 잘하잖아. 아직은 회사를 더 키워야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다. 결론은 결국 이거였다.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뻘짓하지 말고 너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그럼 부자가 되기 싫어도 저절로 부자가 된다. 결국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내 친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은 10억이 넘어갔다.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그 친구 집은 그 한 채뿐이다. 그 집 팔고 다른 데 이사 갈 것도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올랐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친구가 그 집을 팔고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간다면 모를까 여전히 그 친구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다.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은 집은 전세를 산다. 하지만 지금 하는 캐피탈 영업이 잘 돼서 팀원들이 붙기 시작했고 한 달에 순수익만 3천만 원 이상 벌어간다.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 그리고 이 페이스대로라면 앞으로는 누가 더 부자가 될까? 이 답은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여행, 취미 다 좋다. 그런데 일단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내일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전업 투자자를 할 게 아니라면 소득의 80% 이상을 저축해서 10년 안에 은퇴를 할 것이 아니라면 내 본업에 배수의 진을 치고 올인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묻다. 24시간 일할 생각만 하라. 나는 지금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월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일을 쉬고 싶지 않다. 내 꿈이 있기 때문이다. 내 꿈은 강남대로 한복판에 큰 빌딩을 짓고 거기에 우리 회사 사옥을 만들어 그 옥상에 내 와이프인 싸이유의 큰 레터링 간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다. 벤츠 빌딩 꼭대기에 큰 별이 항상 있는 것이 벤츠 회장이 젊은 시절 와이프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당신의 별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벤츠 빌딩 옥상에 별이 있는 이유라고 한다. 그때부터 내 꿈은 강남 빌딩에 싸이유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됐다. 나는 그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주객이 전도된 채 살아간다. 거기에 주식 강의나 비트코인 강의에는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쓴다. 매달 220만 원짜리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지인들이 허다하다. 재테크는 목숨 걸고 배우고 노력하면서 왜 본인의 일은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옆 사람들이 하는 대로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지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다. 제발 부탁인데 그 열정과 노력, 배움의 자세를 본인의 일에 쏟아붓길 바란다. 내 어린 시절 멘토가 해준 이야기다. 24시간 돈 벌 생각만 해라. 그럼 못 버는 게 이상한 거다. 나는 조금 바꿔서 말하고 싶다. 24시간 일할 생각만 해라. 내일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다가도 놀다가도 일이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집중해라. 그럼 당연히 성공은 따라올 것이다.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원한다면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단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야의 위대한 인물들을 천재라고 정의함으로써 본인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단정짓는다. 하지만 과정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만들어진다. 천재라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노력을 뛰어넘은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통해 천재가 되어 성공한 것이다. 나는 가끔 직원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직원들이 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면 고통의 크기만큼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고통스럽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고 뛰어난 재능도 없었고 인맥도 좋지 않았고 가난했다.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1시간 책을 읽으면 10시간의 책을 읽어야 했고 인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3명 만날 때 30명을 만나야 했고 뛰어난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돈이 간절했기에 우선 움직였다.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나는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 그때와 같은 노력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후회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신이 당신을 돕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명심하자.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원한다면 평범하지 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마라. 미국의 유명한 곤충학자인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는 벼룩을 통한 실험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곤충 중 하나인 벼룩은 1m 이상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벼룩을 투명한 유리병에 넣어 뚜껑을 닫아놓아 의도적으로 능력을 제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다. 처음 병에 들어간 벼룩은 뛰기를 반복하지만 며칠간 뚜껑에 부딪히게 되어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은 벼룩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그 고통은 1m 이상을 점프하는 벼룩의 한계를 조절하게 되어 벼룩은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기 직전까지만 뛰게 된다. 그리고 유리병에 갇혀있던 벼룩을 유리병에서 꺼내 놓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벼룩은 유리병 높이 이상을 뛸 수 없게 된다. 유리병 안에서 있었던 충격으로 인해 충격이 없는 삶을 벼룩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유리병 안에서 태어난 아기 벼룩들도 마찬가지다. 환경에 적응해 1m를 뛸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 벼룩들과 똑같이 유리병 높이까지 뛰게 된다. 기존의 점프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유리병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벼룩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습관적으로 그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벼룩만의 습성은 아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만들어낸 한계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본인이 만든 한계가 아닌 남이 정해준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이지 벼룩이 아니다. 본인만의 유리병을 깨뜨려야 한다. 본인이 정한 한계, 남들이 정한 한계를 깨뜨려야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대부분의 영업인들은 한계를 높여야 한다. 기준점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영업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하지만 한계는 영업 실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행동에도 한계가 있고, 관계에도 한계가 있고, 사고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변명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해라. 내가 처음 영업 조직을 육성하며 했던 실수는 직원들의 변명에 동요했던 것이다. 만날 사람이 없다, 인맥이 좋지 않다라는 말에 동요되어 직원들과 같이 한계를 낮춰 행동한 것이다. 나는 인맥이 좋아서 영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이 많아서 영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핑계에 기준을 맞춤으로써 팀 전체의 성장이 멈췄던 경험이 있다. 그때 확실히 느꼈다. 부족하면 더 해야 한다. 어렵다면 더 연습해야 한다. 연습해서 안 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의 상황을 공감한답시고 직원들에게 내가 먼저 유리병을 씌움으로써 성장을 멈추게 했다. 여러분은 절대 내가 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까지 했으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절대 못해. 본인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드시 버리길 바란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본인 스스로를 유리병 안에 가두게 만든다. 끝까지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태되고 포기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브랜딩하라.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포장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내가 보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 브랜딩이 확실히 돼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더 빨리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 이건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는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계속 참견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이 사람 뭐지? 이상한 사람인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참견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세계 보디빌딩 대회 1위를 차지한 사람이라는 명패를 가슴에 딱 달고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준다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은 신뢰가 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거구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랜딩이 필요하다. 나비 효과. 작은 습관의 놀라운 힘. 나비 효과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해일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다. 아주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결국 이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아주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우리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나도 자기 계발서를 읽고 이건 뭔 헛소리야.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되풀이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내 작은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기,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 환기시키기다. 지금은 눈 뜨면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행동들이 되었다. 이 습관들을 통해 현재 만들어진 다른 습관들은 아래와 같다. 바로 실행하기. 안 할 이유가 아닌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체계적으로 일하기. 매일 일지 작성하기. 매일 올해의 10가지 목표를 적고 그 목표 중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계획 작성하기. 데이터베이스 확인하기. 연락하기. 카페 칼럼 쓰기. 비즈인포 확인하기. 하루 30분 공부하기. 30분 이상 운동하기. 휴대폰 붙잡고 있지 않기. 낭비하지 않기. 하루에 책 한 장이라도 읽기. 좋은 강의 다니기. 미라클 모닝하기. 이 중에 와, 난 못해, 불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정말 평범하다. 나도 이 작은 일들을 못하는 날도 많고 미라클 모닝을 도전하고 있지만 종종 실패하기도 한다. 영업에는 술이 좋지 않다라는 거 잘 알면서도 마시고 쉬고 싶은 날엔 아무 일도 없이 아예 쉬어버리는 날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을 보내면 다음 날은 반성하고 2배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2배로 열심히 뛴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현재의 내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단컨대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산책도 하시고 책도 보시면서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